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비트코인의 수요와 공급이 팽팽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비트코인이 중요한 변곡점에 와 있는데요. 과연 이 흐름이 상방을 향할지 하방을 향할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거시경제 상황 짚고 가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주가 지수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 그 중에서도 나스닥이 월등하게 상승의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1.2% 이상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애플이 미국 내 제품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서 1,00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곧 발표할 예정인데요. 애플의 이번 투자는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관세 혜택을 받게 됐을 때 경쟁 업체에 비해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이렇게 월가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 이상 단기 급등을 했고요. 이 흐름들이 빅테크 전반으로 온기가 확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큰 폭의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에도 약 100%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를 미국에서 생산하길 원한다라고 하면서 관세 부과의 어떤 필요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도를 대상으로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문제 삼아서 25% 추가 관세에 서명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현재 관세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국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장에서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이벤트는 금리입니다.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전날 연준의 주요 인사들이 비둘기파적인 공개 발언을 줄줄이 내놓으면서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준의 분위기도 계속해서 변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리사 쿡 연준 이사와 수전 콜린스 미국 보스턴 연은 총재가 한 행사에 참석해서 7월 비노 고용 지표가 우려할 만한 신호를 보냈다라고 밝히면서 이 지표에 굉장히 겸손하고 신중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얘기는 계속해서 금리 인하할 필요 없다. 이런 기조들을 유지하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 굉장히 적절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밝힌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비둘기파적인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가 단기적으로 기준금리를 조정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이렇게 밝히면서 더 직접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요. 차라리 금리를 먼저 인하를 하고 상황을 지켜본 뒤에 필요할 경우에 중단을 하는 것이 낫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보다는 그것이 더 적절한 대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연내 2회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CME 패드워치 툴상에서는 9월에 금리 인하할 가능성을 여전히 93% 이상 아주 높게 보고 있고요. 연내 3회 인하 가능성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비트코인 현물 ETF 흐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는 4거래일 연속으로 순유출이 이어졌는데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2거래일 연속으로 순유출이 일어난 이후로 순유입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더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은 순유입의 중심에 블랙락이 있다는 겁니다. 전 거래일에서 블랙락에서 많은 순유출이 있었는데 하루 사이에 순유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온체인 지표 통해서 시장의 상황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온체인 지표는 여러 시그널들이 다소 엇갈리는 모습들도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단기적인 전망과 중장기적인 전망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어떤 구간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현재 비트코인은 반등과 조정 사이에 그 경계선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요 노란색 영역인데요. 모멘텀이 횡보 국면을 이어가는 구간입니다. 뒤에서 차트 관점을 통해서도 확인하겠지만 현재 비트코인은 주요 저항은 뚫어내지 못하면서 또 주요 지지 구간은 지켜내면서 횡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재 구간에서 하방 이탈하게 됐을 때는 매물대가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큰 하락 국면으로 접어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파란색 영역으로 접어든다라고 했을 때는 매물대가 두텁기 때문에 더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더 본격적인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 구간들의 어느 곳에도 방향성을 명확하게 잡지 않은 구간에서 횡보 국면, 즉 응축 구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비트코인의 펀더멘탈 그리고 모멘텀이 살아나는 국면들은 보이는지 한번 살펴봤을 때 전체적으로 비트코인의 펀더멘탈은 상승 국면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일시적으로 중립 구간으로 이어졌다가 다시 반등하면서 강한 강세 국면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3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데일리 시황을 보여드렸던 수치 대비로는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펀더멘털이 회복되고 있는 국면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네트워크 성장성이 상승 국면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동성은 계속해서 하강 국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결국은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유동성에 있다는 것을 이 지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장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봤을 때 매도 측에서 매도할 수 있는 물량들을 많이 이미 매도를 했기 때문에 힘이 빠진 모습인데요. 이에 반해서 매수 측도 적극적으로 유입이 되지 않으면서 흐름이 횡보 국면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관건은 유동성 흐름인데 이 지표를 공유하고 있는 스위스 블록은 결국 유동성의 핵심은 글로벌 M2 통화의 증가에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현재 84일 선행, 즉 12주 정도 선행의 관점으로 봤을 때 M2 유동성이 다시 증가할 때까지는 대략적으로 4일 정도가 남아있다. 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지않아서 비트코인 가격이 유동성에 의해서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과거 패턴에서는 이렇게 글로벌 M2 통화가 먼저 달려가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그 수혜를 받는 것이 꾸준히 이어졌었는데 이번에도 이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고무적인 변화가 또 나타나고 있는데요. 전날까지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가 음수에 머물고 있었고 이렇게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가 강하게 음수 영역을 유지를 했는데 다시 양수로 전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발 기관 수요가 다시 유입되는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흐름들이 다시 또 조정을 받을 가능성들도 열려있기 때문에 더 크게 유입 흐름들이 이어갈 수 있는지를 추가적으로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가 상승을 하면서 다시 김치 프리미엄은 하강 국면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전히 양수 영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매수와 매도 움직임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포착을 해볼 텐데요. 그동안 비트코인 가격의 조정을 간 가장 중요한 요인은 단기 보유자들의 매도에 있었습니다. 단기 보유자들은 7월 31일 이후로는 계속해서 매도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회복했다가 다시 또 크게 매도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 30일 이후로 전체 물량을 살펴봤을 때는 무려 7만 BTC 이상이 손실을 보면서 거래소로 보내졌습니다. 그만큼 현재 시점에서 단기 보유자들은 계속해서 공포감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글래스노드에서 제공하는 지표를 살펴봤을 때 강한 매도세에 의해서 비트코인이 조정 국면을 보일 때마다 주요 주체들은 매수로 대응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비트코인을 10,000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초대형 고래와 비트코인을 1개 미만으로 보유하고 있는 새우, 이 두 주체가 비트코인을 많이 매수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자, 이 얘기는 시장의 하락을 매수 기회로 삼는 저가 매수가 꾸준히 이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결론적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상승세는 굳건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지표를 공유하고 있는 글래스노드는 해당 지표가 15일 동안의 움직임을 반영한 후에 평균화한 지표이고 실시간 시장 변동성을 나타내기보다는 후행성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단기 보유자에 의한 움직임과 그동안의 고래와 새우 주체, 두 가지 주체에서 전방위적으로 꾸준한 매수 수요도 발생한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난 24시간의 흐름 한번 살펴봤을 때 유의미한 매도세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글래스노드에서 제공하고 있는 지표인데요. 비트코인 보유자들이 지난 24시간 동안에 10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수익 실현을 했는데 이 중에서 3억 6천만 달러 이상은 7년에서 10년 동안 비트코인을 보유한 주소에서 수익 실현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서 2년 보유한 주소들도 9,300만 달러 상당의 수익을 실현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래된 주소들 1년에서 2년도 그렇고 7년에서 10년도 모두 다 장기 보유 물량이고 특히 7년에서 10년은 굉장히 장기 보유 물량인데 이렇게 오래된 주소들이 큰 규모의 수익을 실현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런 움직임들이 나오게 됐을 때 단기적으로는 공급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장기 보유 물량들이 매도가 됐을 때 시장이 잘 흡수할 수 있다면 건강하게 수급 전환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결국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추가적인 온체인 지표를 통해서도 시장이 아직까지 완전히 회복 국면을 보이지 못한 것들을 점검을 할 수 있는데요. 테이커들의 순 거래량 지표 한번 살펴봤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신고가를 형성한 이후에 계속해서 선물 시장에서는 약세 압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순테이커 거래량은 음수 영역에 머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죠. 자, 그리고 7월 29일에 마이너스 7.5%를 기록한 이후에 소폭 회복을 했지만 그래도 현재 수치는 마이너스 5.2%로 낮은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시장 구조 자체가 여전히 약세 국면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낸스에 입금되는 알트코인이 급등하고 있는 것들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알트코인 입금량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가격이 크게 상승했던 구간에서 가장 크게 유입 물량이 나온 이후로는 8개월 내에 최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소로 많이 입금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물량을 장기적으로 보유하기보다는 매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거래 활동을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주의해야 할 시그널로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알트 시즌의 소셜 참여도가 또 하락하는 국면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직까지는 알트코인 시즌이 다소 정체되는 국면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들을 반등시키기 위해서는 시장이 크게 환영할 만한 중요한 어떤 호재 소식들, 강력한 소스가 필요합니다. 네, 추가적으로 시장의 주요 이슈들 몇 가지 정도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이크 세일러의 포스팅을 가지고 봤는데요. 마이크 세일러가 비트코인이 만약에 0으로 가지 않는다면 100만 달러로 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0으로 수렴할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앞으로 비트코인 가격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더 크게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부통령인 제이디 벤스는 본인도 비트코인 소유자이고 비트코인은 현대 디지털 시대의 거래 및 가치 저장 방식을 대표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시대가 바뀌고 있고 금을 필두로 하던 시대에서 디지털 금인 비트코인이 중심이 되는 시대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중국이 스테이블 코인을 테스트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소식은 CBDC와 별개로 민간이나 혹은 새로운 형태의 스테이블 코인을 실험 중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중국에서는 이 스테이블 코인이 국경을 자유롭게 넘을 수 있다 보니까 해외로 돈이 빠져나가는 자본 유출이 가속화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전해졌고, 더불어서 중국 스테이블 코인이 출시됐을 때 미국의 입장에서는 달러 패권에 대한 잠재적인 위협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시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중국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으로 뛰어든다라고 하는 것은 시대의 변화의 그 메인스트림이 어디에 있는가, 이 부분들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서클 주식이 크게 최고가를 찍고 하락했지만 그럼에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서클 주식에 대해서도 시장에서는 여전히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30년까지 현재 시장 기준으로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 규모가 10배 이상 확장될 것이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몇 가지 정도만 더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이 단기적으로 방향성을 잡지 못한 가운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옵션 트레이더들이 연말을 기점으로 가격이 하락하는 것에 베팅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8월 29일 만기가 도래하는 이 비트코인 풋옵션의 콜옵션 대비 풋옵션이 5배가 더 많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풋옵션이 콜옵션보다 10% 정도 더 많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8월 중에 조정을 받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이더리움 관련해서 두 가지 정도만 소식을 전해드릴 텐데요. 펀드 스트렛의 공동 창립자이자 CIO인 톰 리가 한 팟캐스트에 출연을 해서 향후 10년 동안 전 재산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 투자해야 한다면 어디에 투자할 거냐, 이런 질문에 본인은 이더리움에 투자하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더리움이 차세대 핵심 기술이면서 현재 2017년과 같은 모멘텀을 보이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과 토큰화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서 이더리움이 큰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약간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은 톰리는 비트마인의 이사회 의장으로 있는데 최근에 비트마인이 이더리움을 폭발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샤프링크 게이밍보다도 더 많은, 단일 주체로는 가장 많은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관점으로 봐야 되지만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더리움 투자를 이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더리움의 전망을 강하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스탠다드 차터드도 이더리움 매수 상장사의 주식을 사는 것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사는 것보다 낫다. 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CBD 지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매도벽과 매수벽은 전날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팽팽하게 균형이 이루어지면서 큰 변동성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건데요.
고래들의 움직임 한번 살펴봤을 때 갈색 고래 같은 경우는 이 구간까지는 물량을 매집을 하다가 여기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색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매수세를 이어가다가 소폭 꺾이는 움직임들이 함께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주체들도 모두 다 물량을 던져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바이낸스 거래소에서도 전체적으로 매수세로 확연하게 전환하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현재 매수와 매도가 균형을 이루는 가운데서 매도세가 조금 더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다시 한번 더 22평선을 테스트하고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22평선을 닫고 하회를 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RSI는 이 구간부터 해서 상승 국면을 이어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중립 구간을 넘어서지 못했고 이평선도 하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 추세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미션이 22평선을 다시 회복하고 이 구간을 큰 거래량과 함께 지지 구간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한 미션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RSI가 이평선을 상방 돌파하면서 이 추세 흐름을 강하게 이어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상승 추세를 계속해서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52평선 상단을 지켜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차트 추세 관점에서도 중요한 변곡점에서 횡보 구간을 이어가면서 응축의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청산 히트맵 한번 살펴봤을 때 숏포지션이 또 청산이 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일정 부분 반등에 성공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115.8K에 숏포지션이 밀집이 되어 있고 롱포지션 같은 경우는 가격 하단으로 114.4K와 113.3K에 밀집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롱포지션과 숏포지션을 지그재그로 청산을 하면서 가격이 횡보 구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흐름들이 크게 변화되는 구간들을 꾸준히 포착해 나가야 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